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정창훈이고요. 오늘은 한의대생 분들이 요 내용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좀 비디오로 좀 담아봤습니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좀 며칠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뭐 한의학 분야에서 이전에 나왔던 논문 중에 굉장히 괜찮은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한약의 군신 좌사 원리를 규명을 했다. 뭐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해당 논문을 보면은 한약 원리하고 그렇게까지 닮아 있지는 않았고 뭐 군신 좌사라는 그냥 개념을 빌어서 어떤 좀 분자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좀 그런 논문이지, 그거 논문이 어떤 뭐 한의학상의 뭐 비밀을 밝혔다거나 뭐 한의사들의 뭐 진료에 도움이 됐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략학 분야에서 봤을 때는 물론 좀 도움이 됐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출이나 뭐 인삼이라거나 뭐 복령이라거나 감초라거나 이런 뭐 사군자탕이 그래서 어떻게 작용한다는 건데, 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그 논문에서 나왔던 뭐 군신 저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진 않았죠. 대부분 그냥 한약의 어떤 분자적인 작용들하고 관련이 있던 것이지, 뭐 실제 뭐 한약의 작용을 뭐 규명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과학 저널 중에 하나죠. 사이언스에서도 좀 오픈 저널, 물론 이제 메인 저널은 아니고 조금 이제 오픈 저널이긴 하지만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교신 저자분이 바라바시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연구에 있어서 뭐 선구자이자 뭐 끝이자 뭐 처음이자 끝 이런 분이 교신 저자로 나셨고, 이제 대부분 중국 쪽에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쭉 논문을 좀 집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 라는데, 이거는 논문 시작에서부터 정말 이거는 정말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작정하고 뭐 한의학은 이걸로 그냥 끝냈다, 한의학은 이걸로 종결, 한의학 원리는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끝난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이 논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논문 제목부터 먼저 좀 하면은, Network Medicine Framework reveals generic herbal symptom effectiven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그러니까 한의학, 뭐 한약일 수도 있고 한의학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한약하고 그 다음에 약의 어떤 효능, 거기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뭔가 증상들을 다 하나하나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증이라고 해서 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같이 나타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좀 학생들이나 한의사가 돼서도 이게 좀 말이 되나 라고 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왜냐면은 특정 질환, 특정 증상, 그러니까 질환하고 증상하고 좀 다르죠. 특정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단백질들의 변화들이 알고 보면은 증상이 같이 나타난 애들일수록 그들의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분자적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특정 증상들끼리는 더 잘 같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특정 거리, 예를 들어서 단백질들끼리의 거리가 멀수록 걔네들이 어떤 같이 나타날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어떤 네트워크 이론상에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로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을수록 같이 나타나기 쉬우니까 걔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뭐 증이다, 뭐 기체 뭐 혈어증이다, 무슨 뭐 기혈증이다, 뭐 이런 애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의미는 우리가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단백질들 사이에 관계를 분석하면은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한의학적인 개념들은
전부 분자순으로 해체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거리에 맞춰가지고 재조립하면은 정말 과학적인 이론 체계를 갖춘 그런 변증 체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의대 예과생분들일수록 더.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의학 개론이나 본초학이라거나 방제학이라거나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제가 진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부분들이 없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 메디신 관련 논문에서는 그게 굉장히 사이언티픽하다라고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엠피리크한 경험적인 부분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링한 결과물을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음양 오행론이니 이제 기미론이니 이런 걸로 뭔가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미신적인 아니면 좀 미스틱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걔가 타당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환자 진료하고 치료할 때 그거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단백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보면 학문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의대 교수님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한의대생 분들이 실망하는 일이 최대한 좀 줄어들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와서 돈 벌고 있는 입장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논문의 시작이 굉장히 문장이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문장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The general principl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ooted in proximity of proteins in the protein interaction network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general principle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와, 한의학에 일반 원리가 있다. 한의학은 그냥 어떤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한의학은 분자하고 분자,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단백질하고 단백질 간의 사이, 그 사이 간의 관계들에서 나오는 학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한의학의 어떤 현상들, 우리가 말하는 증이라거나 아니면은 본초의 효과 혹은 방제의 효과는 다 단백질 수준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은 더 이상 어떤 미스틱한 아니면은 넌 사이언티픽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사이언티픽한 베이시스에서 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한의학의 일반 원리는 단백질 간의 네트워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한의학은 이제 단백질 간의 학문이다. 단백질을 해석하면은 단백질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면은 한의학이 나온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음양이나 오행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봐서는 오행론 같은 것도 일종의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먹히겠습니까? 이제 세련되게 수학에 기반을 해서 네트워크를 다루는 그런 학문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단 저자들이 못 받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논문의 내용들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대단해요. 말 그대로 일단은 저자들이 첫 번째로 밝힌 거 증상들 간에는 서로 유사하게 같이 나타나는 그런 클러스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제가 또 계속 동어 반복 같지만 기체증, 기허증, 혈어증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거 머리를 싹 돌려보면 이거 나오겠죠? 시우증, 황련증, 계지증. 와, 이거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틴들 간의 그런 이제 클러스터들이 다 각각의 하나의 층을 대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잘못 새겨졌던 그런 네이밍을 버리고 우리 어떤 프로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애들의 뭐 걔네 뭐 컷오프 값을 얼마나 줘서 서로 관련이 있는 애들 뭐 이 클러스터는 무슨 층으로 하자, 이 클러스터는 어떤 층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이제 논문 서두에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이 심텀들, 증상들을 만드는 이제 프로틴들과의 네트워크를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허브, 한약에 구성하고 있는 건, 한약은 뭐 풀떼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풀떼기가 아니죠. 다 뭡니까? 케미컬들이죠. 파이토케미컬들. 이제 그런 애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풀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몰레큘러, 이제 분자를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담고 있는 컨테이너고, 우리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에 달였거나 아니면 뭐 에탄올이나 뭐 이런 걸 추출했거나 해서 나오는 다양한 이런 이제 케미컬들이죠. 이런 애들을 이제 뭐 시호, 뭐 황금, 황년 뭐 이런 애들이 사실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제 주요 성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한약은 뭐 경험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묶음들, 그러니까 일종의 개가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어떤 심텀들의 작용을 했느냐, 이걸 이제 매칭을 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매칭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이제 다양한 본초들마다 작용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특정한 심텀들의 네트워크, 프로틴들의 네트워크에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 같은 애들은 실제로 뭔가 열을 낸다거나 이제 이런 프로틴들 사이에 작용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게 있고, 뭐 백추르 같은 애들은 뭐 이제 소화불량, 뭐 미운동성, 뭐 이런 증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프로틴들 사이에서 작용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시오는 말 그대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했으니까, 뭐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했으니까 그쪽에 작용을 할 것이고, 백출은 백출대로 뭐 소화기 쪽에 작용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작용을 할 거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죠? 왜? 한의학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쟤네들 뭐 그냥 풀 다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설명 방법을 달리해서 아니야, 한약은 케미컬들이고 한약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프로틴들을 보고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심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우리 조제해가지고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면은 와, 굉장히 이제 사이언티픽한 부분들이 싹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 뭐 열, 한, 뭐 이런 개념들을 그 개념들은 사실은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뭐 분자적으로 보면은 다 어떤 뭐 에너지 대사라거나 뭐 이제 발열이라거나 이런 데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한약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저거는 미스틱한 거야 라고 되지만 아니야, 우리는 되게 세련되게 할 거야. 우리는 되게 한약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말 분자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야. 그 분자생물학 기반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는 학문이 한약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예과생 시절부터 교수들 그래 니네 그 얘기해라. 이미 학문 대사는 완전히 바뀌었다. 니네들 그냥 완전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수학 공부하시고 분자생물학 공부하시고 본과 올라가시면은 그래서 피지올로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한약이 다 맞아. 한약이 작용하는 게 다 사이언티픽 베이시스가 있고, 만약에 어떤 분자적인 뭐 작용 기전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남들이 다 연구를 해놨고, 이게 패소피지올리 상에서 보면은 다 맞아 떨어져요. 어차피 이제 많은 질환들 결국에는 인플라메이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증상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약들이 다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그 다음에 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병태생리, 그 병태생리에 대해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분자적인 현상, 거기에 대해서 작용하는 한약 분자들, 그리고 그 한약 분자들을 담고 있는 본초, 그 다음에 본초보다 더 큰 개념인 처방, 이 개념들이 쭉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한약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재조립되고 재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조금 딴 데로 좀 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그냥 노름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의사들 굉장히 철저합니다. 다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줬더니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을 가지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다 검증을 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필터링이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재검증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이 랜덤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높은 예측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이언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있으면은,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이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이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론은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굉장히 설명 가능성이 좋아. 이건 굉장히 좋은 이론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약에 대해서 쭉 다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을 했고 다 좋아. 그러면은 이게 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될까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검증을 했죠. 그랬더니 상당히 높은 예측값을 가지고 어떤 약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굉장히 잘 예측을 했다. 여기까지도 설명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약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력이 굉장히 강한 이론 체계를 가진 학문이 됐다라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한약의 학문적 기반은 단백질하고 단백질 사이에 기반하고 있다. 그게 일반 원리다. 일반 원리가 뭐예요? 그냥 특수한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토탈로 모든 이런 한약의 토탈 이런 현상들은 딱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프로틴들이다 라는 거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것까지 입증을 한 거죠.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주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이론 체계가 되겠죠. 근데 그 이론 체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굉장히 미스틱하다고 약간 헐뜯고 비난했던 그 음양 오행론에 기반한 것처럼 보였던,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필터링 되어 온 그런 지식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한약의 그런 되게 지식들, 어떤 처방이라거나 본초를 사용하거나 침을 놓는 그런 개념들이 그 설명을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된 설명을 한 거다. 기나 혈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해서 되게 없어 보였던 거지. 이게 어떤 이제 새로운 분자 생물학 기반의 설명 체계를 들어와서 설명하게 되면은 기존의 한의학의 어떤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예측성도 높은 그런 이론 체계가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기존의 한방 이론 체계는 이제 저쪽으로 쓱 밀어두시고요. 이제 새로운 이론 체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정말 사이언티픽한 학문으로 한약을 발전시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제너럴한 이론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엔 그거죠. 연금술이 화학이 된 거. 그래서 전통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이 된 거. 원전 의사학에서 분자 생물학이 된 거. 요 얘기를 이 논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중국인들끼리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교신으로 바라바시라고 하는 우리 네트워크
학문에 대가 창시자를 붙여서. 얼마나 대단한 논문입니까? 물론 사이언스 메인은 아니고 약간 오픈 억세스에 실리긴 했지만 뭐 TC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한계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뭐 중요한 건 뭐 논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서플먼트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존의 한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특정 본초의 새로운 효능에 대해서 쭉 이제 서플먼트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비방입니다. 네, 어떤 본초 서적에 안 써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서 대대손손 이 약재를 여기 쓰면은 되게 효과가 좋다. 이런 본초 쌍을 쓰면은 되게 효과가 좋다. 이거는 다른 책에 없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프로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본초 뭐 홍화도 알고 보면 소화불량에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대단한 겁니다. 이제 정말 한의학 데이터베이스들이 제가 이거 한의학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게 한 2004년 5년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때 이미 뭐 아큐펑처 관련해서 이제 RCT도 진행이 많이 됐고 이제는 그래 이번 논문도 뭐 오랜만에 자마에 나왔네. 대단하네. 중국 애들 연구 잘하네. 이제 이 정도로 뭐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안 해도 그래 또 이거 나왔구나 이럴 정도로 되게 이제 좀 보편화됐죠. 이제 어떤 이제 맨날 이제 EBMP로 와가지고 한의학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는 검증 안 해도 돼. RCT 통해서 입증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합리적인 EBM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방치료 좋아 하던 거를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건 사이언티픽 베이시스도 있어. 이건 다 분자적인 기전들이 있는 거야. 이거 한의학은 이제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되게 막 올드 패션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되게 고도의 수학적인 논리와 분자적인 검증과 이게 굉장히 몰레큘러 사이의 어떤 이제 인터랙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되게 고차원의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어떤 실천에서는 사실 당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주거나 뭐 법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프랙티스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약재를 바라보는 시선,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 학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동의보감 이거 저도 많이 봤어요. 동의보감 많이 보고 저도 의학인문 많이 보고 저는 뭐 금원사대가 다 보고 저는 뭐 의방유치도 보고 태평 성인방독도 보고 북한에서 번역한 거 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범추 별로 안 보셔도 돼요. 아니 뭐 진짜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그냥 보셔도 무방하고 나머지 요즘에 뭐 중국 책 좋은 거 번역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고 뭐 좀 이제 임상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런 거 책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실 때는 좀 이제 분자적인 측면, 좀 기초적인 측면 많이 공부하시면은 필드에 나오셔서도 환자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독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논문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번 제가 요 소개시켜 드린 논문 제가 밑에다가 링크 한번 더 달아 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의학 공부하시는데 어떤 좀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도에서 이제 진료하고 있어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연구에서 좀 떨어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거 보면은 와 대단하다. 이제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내용 좀 공유하는 거니까 특히 예과생분들 뭐 요즘에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뭐 제가 또 저는 이제 뭐 거의 한 40 전까지 거의 뭐 연구나 뭐나 좀 이런 거 좀 이제 좀 이런 거 하다가
진료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또 이제 치료를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환자분을 대하실 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자신감이 없다, 치료에 대한 확신감, 이런 걸 한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왜냐면 사실 찜찜하죠. 이게 어떻게 음양 오행 뭐 이런 걸로 이제 환자를 설득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피지올로지 공부를 하고, 어떤 본초들, 허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 공부하고, 처방들에 대한 메커니즘 공부를 학교 수업 한 기로 뭐 들으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뭐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짜서 쭉 이렇게 한 1, 2년만 집중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머리에 잘 들어가니까요. 집중하면은 그 다음에 본초 책 펴서 보면은, 방제 책 펴서 보면은 이 얘기 하고 있네. 옛날에는 뭐 이런 걸 굳이 뭐 이렇게 설명했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환자 앞에서 이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네, 요즘에 이렇습니다. 뭐 이거 뭐 딴 데 가시면은 이거 뭐 기가 허해서 뭐 이런 얘기 하실 건데요. 사실은 얘기가 그게 아니고 네, 미토콘드리아 이제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시는 거고요. 요거 제가 개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말도 잘 나오시고, 실제로도 여러분은 환자분한테 진짜 한 잔 먹으니까 진짜 좀 달라졌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조금 더 처방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굉장히 확고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설득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과학적인 베이시스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뭐 좀 제 노하우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신선 노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신선 노름은 원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취미생활. 그러니까 뭐 물리학자들이 네, 이제 프랭키피아 이거 한번 번역도 하고, 뉴턴 시절의 시각에서 한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좀 살펴보자. 내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교양 있는 물리학자야. 이런 거 할 때 그때 하시면 돼. 내가 원전 이런 거 한자도 내가 잘 읽어. 나 이거 본초에 대해서 되게 지식 많아. 마왕의 일단 그 번한 증상 개선하는 거, 그 의학 입문에 이미 후박 쓰면은 좋아진다고 다 돼 있어. 나 그거 다 아는 한의사야. 나 원전 많이 읽었어. 그런 거 약간 뽐낼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양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논문에 있고 과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뭐 제가 또 나중에, 이게 오늘은 제가 비가 와가지고 환자가 없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가 남는 김에 이런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창훈이었고요. 송도 나은넬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